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설 이후 부동산 시장은 여느 때보다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호가가 급등하던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땅값이 7% 넘게 오르며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수도권 4차 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 13만 6천 명이 몰리면서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공공청약은 평균 3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신혼희망타운은 일부 주택형이 미달되는 등 지역 유형별로 성적표가 엇갈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제품을 사면 꼭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인데요. 여러분은 그 설명서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잘 안 읽고 그냥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디 한 곳에 잘 모아두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설명서는 사실 사용하는데 읽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 그 제품을 쓰다가 뭔가가 고장이 나서 좀 삐그덕거려서 잘못됐을 때는 이 제품 사용 설명서를 어디다 놨나 내가 이렇게 하면 찾게 되는데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읽어두고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제품 사용 설명서죠. 부동산 투자에서만큼은 여러분 그 제품 사용 설명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 가득 담긴 것처럼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시작할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오늘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날이 조금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TJ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구데셋의 정준호 이사 나오셨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여러분 고민 상담 내용 전화 그리고 문자로도 좀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스피드 상담, 문자 상담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빠르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먼저 시장 분위기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정말 조금만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설을 기다리는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서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좀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뉴스에서도 전달을 해드렸듯이 설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준 대표께서는 설 명절 이후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마 설 이후부터는 아마 지금까지 좀 멈춰있던 매수세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보면 뭐 하락이다, 상승이다 어떻게 판단하기 힘들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하락의 요인보다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 이후부터는 매수세, 좀 잠잠해 있던 매수세들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특히 3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이후부터는 그 시장 매수에 멈춰있던 매수세들은 좀 더 활기를 좀 띨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입주 물량이 5만 세대 정도 되었는데
서울 지역의 2022년도 입주 물량은 2만 세대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반 이상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현재 각종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금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현재 매물들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잠김 현상들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세가 멈춰있던 매수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 이후부터는 매수가 멈춰있던 매수세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으로 전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거래 자체가 좀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이 지나고 나면 그 매수세가 움직일 거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은 그 움직이지 않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설 명절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움직임을 보일 텐데 그럼 지금부터는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 시장에 임해야 하는지 그런 투자 계획들 세워볼 수 있는 시간 좀 마련돼 있죠.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좀 자세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 재개발이라든지 또 공공재개발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던 모아타운이라는 또 재개발 형식의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상품 외에 부동산 상품들에 관심이 많은데 이에 따른 재개발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방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에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아직까지 서울 지역에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개발을 가능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재개발의 상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했을 때가 내가 투자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는 시간 될 테니까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이 전화 상담이 아니라 직접 얼굴 마주 보고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투자 계획 철저하고 또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설 이후에 부동산 2022년 투자 계획은 정말 꼼꼼하게 세우고 싶다 하신 분들께 좋은 기회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 빠르게 좀 도움 드려야 될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면 저희 네. 말씀은 전화 통화로만 이어가고 TV에서 소리는 안 들리게 0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TV랑 저희 소리랑 겹치면 잠깐씩 좀 하울링이 생겨서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TV는 아예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TV 소리 꺼주셨을까요? 예. 네, 이제 전화로 상담 이어갈게요. 예. 네,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영등포 신길동에, 네, 신길역 앞에 우성 4자 아파트가 있어요. 네, 28평인데, 네. 그게, 재개발을 할 경우에, 네. 아니면 그냥 내가 살 경우에, 음, 어떤 게 괜찮은지, 자리는 괜찮은데 땅이 너무 좁고, 네, 이래서 그냥 제가 거기서 거주하고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매매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위치가 그 자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길 우성 4차 아파트 보유하신 거고 거주도 지금 그럼 하고 계세요? 거주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계시고 그럼 세를 주셨고 세를 줬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네. 들어가서 거주할 만큼 좀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 그냥 매매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할 건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예. 제가 그거 20년이 넘었거든요. 네. 오래된 아파트라서 신길 우성 4차 아파트 향후 전망 한번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요점을 정리해 보면 신기루성 예, 예. 4차를 보유 중인데 예, 지금은 거주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예, 예. 거주를 할 예정인데 이 아파트가 이제 30년 차 넘은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가능한지 그래서 계속 투자 가치는 있는지 그래서 거주하면서 살아도 가격이 오를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결국은. 예, 예. 네. 제가 볼 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기루성 4차는 입지가 어째 신길역 앞쪽에 있다 보니까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바로 옆쪽이 신길 2구역이잖아요. 예, 예. 신길 2구역이 재개발이 조합 설립되면서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에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되고 또 아래쪽에 신길 뉴타운도 공급이 돼 있잖아요, 아파트들이. 예, 예. 이 아파트들 신규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예. 상승하면 우리 아파트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겁니다. 예. 그래서 거주하시고 가격을 보셔도 되는데 궁금하신 내용이 이제 리모델링이나 우리가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재건축으로 가기에는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땅이 좁아서요. 네, 좁아서. 그래서 예, 예. 아마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리모델링으로 가면 우리가 세대수가 470세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모델링으로 가게 되면 15%밖에 증액이 안 돼요. 아, 신규 공급되는 물량이. 예, 예. 그러면 한 60세대 정도 증액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500세대가 조금 넘는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라는 게 현재 조금 뭐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좀 제한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내력벽 철거가 안 된다든지 뭐 수직 증축이 올라갈 수 있는 한도가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 이후에 뭐 이번에 선거 내용들을 보면 뭐 공약 자체에 이런 리모델링 사업의 개발 방법을 좀 좋게 완화해 주는 방법들이 좀 포함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도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이 훨씬 더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의 또 하나의 일환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사업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바뀔 가능성, 사업성으로 가면서 좋아질 가능성은 여지는 있어요.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우리 아파트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뭐 다른 재건축 아파트보다 월등히 막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예. 어느 정도 가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주하시면서 사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광명 철산동에 네. 여기도 우성 아파트인데 여기도 30년이 넘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주에도 다 주공 아파트 철거하고 그러는데 네. 여기도 이제 어떨지요? 광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명하고 광명 뉴타운이 있죠. 예예. 그리고 광명 철산 주공 재건축이 있어요. 예예. 그리고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면 하안 주공 재건축도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 전체가 재건축 재개발로 많이들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개발이 동시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예예. 그래서 이런 방식을 순환 방식의 개발이라고 표현하는데 광명 뉴타운 먼저 철산주공 다음 그다음 하안주공 그리고 주변 지역의 인접지의 재개발 이런 식으로 순환 방식의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이라는 것은 내 아파트가 개발될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 예. 시간적으로는 조금 많이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여기 참여하고 싶었었어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진작 연락을 주셨으면 고민을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코앞에 대서 뭔가 결정해야 할 그 앞에서 전화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빨리 고민 덜어내세요. 저희 전문가들이 힘 닿는 데까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면서 재건축까지는 아니더라도 리모델링 호재는 기대해 볼 만하다 조언 드렸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두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이제 서울 마포의 마포 도화 삼성 아파트로 28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 아파트를 보유한 지가 지금 한 24년, 그러니까 97년인가 98년도에 매입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지금 임대를 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갖다가 계속 보유하고 가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은 딴 데 갈아타는 게 맞는지 향후 미래 전망이 어떤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마포 도화 삼성 28평 아파트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지금은 임대 주셨는데 그러면 이 네. 주택 말고 다른 주택도 좀 보유하고 계세요? 다른 주택에 제가 보유하고 있다가 네. 작년 1월 달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1주택 상황이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를 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은 곳으로 갈아타기 해야 하는지 한번 예. 대표님과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포 삼성 아파트를 지금 1주택으로 보유 중이신 거네, 그러면 결국은. 네네. 근데 지금 거주하지는 않으신데 여기에 네. 대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그리고 네.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 네. 뭐, 향후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으면은, 뭐, 갈아타는 게 어떤가.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갈아타기 고민 안 하시고 그냥 네.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포 삼성 아파트가 네. 우리 연식도 있고 뭐 마포 삼성 아파트가 입지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연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네. 마포가 네. 원래는 지금 이런 공덕역 주변 지역에 마포 삼성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 자리였는데 지금 네. 아이언 뉴타운이나 뭐 재개발로 인해서 새 아파트들이 공급이 많이 되면서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려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네네.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네. 마포 삼성 아파트라든지 한강변 라인 쪽으로 있는 아파트들이 보면 지금 네. 뭐 밤섬 현대라든지 서강 GS라든지 태영 아파트라든지 공덕 삼성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거든요. 네.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거나 뭐 조합 설립하거나 이런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충분히 리모델링으로 가거나 뭐 재건축으로 가거나 재건축보다는 아마 리모델링 사업성은 훨씬 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가 용적률이 네. 적 없어가지고 그래서 많아서. 리모델링 아마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으로 가는 사업성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세대수 대비했을 때 15% 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왔을 때 사업성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마포 자체에 지금 리모델링 사업들이 열심히 추진되고 있고 아마 신규 아파트에 대한 가격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한강변에 있는 기존적으로 있는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들이 속도들이 되게 빨라요. 왜냐하면 주민들 의지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저는 좀 더 보유하셨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네. 마포 공덕역 같은 경우가 우리 서남권 지역에서 서부권 지역에서 교통의 가장 중심부잖아요, 공덕역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덕역을 통해서 뭐 업무지구인 여의도라든지 도심권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접근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네. 이쪽 지역엔 전세가가 높아요. 네. 전세가가 탄탄한 지역은 부동산의 경기를 타지 않아요. 네. 상승할 때는 많이 상승하고 하락 시기에도 거의 버티는 힘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실수요자들이 많으니까. 네. 이 공덕역 주변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네. 우리 또 오른쪽에 용산이 개발하잖아요. 네네. 근데 용산 개발 아직 안 됐죠. 네네. 용산 개발되면 직간접적으로 네. 가장 혜택 보는 지역이 어딜까요? 그 주변이겠죠. 공덕이에요. 공덕이요? 네. 이 용산 지역의 지금 개발이라는 게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서울역 역세권 개발이든 용산역 개발이든 민족공원 개발이라든지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네. 지역들이 개발되게 되면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업무지구의 수요들은 주변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잘 갖춰진 지역으로 가고 이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변 지역에서는 어디가 제일 나아요? 공덕역이 제일 낫단 말이에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 예. 앞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 그리고 주변부 개발, 그리고 현재 입지 상태에서 수요층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매도 안 하고 충분히 보유하셔도 가격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되니까요. 걱정 말고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두 번째 상담도 아주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마무리를 좀 지어봤습니다. 또 고민 내려놓으시고 설 명절 기분 좋게 맞이하실 수 있겠네요. 앞으로의 개발 호재, 그 주변 호재뿐만 아니라 조금 더 떨어진 용산의 호재까지 함께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무료 전화 이용하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세요. 특히 오늘은 잠시 후에 스피드 문자 상담 통해서 문자에 대한 답변도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미아동에 있는 미아 한일 유엔 아파트 43평형 미래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이거 지금 보유 중이세요. 네네네. 평형이 약간 큰데 거주를 하시는 곳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의 미아 한일 UNI 44평형을 말씀 주셨는데 살고 있는 네네.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향후 가치가 조금 더 오를 만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미아 안녕하세요. 한일 유엔아이 아파트 거주 중이세요? 네네. 지금 42평이라고 하셨죠? 43평이요. 43평 거주 네. 중이신 거고 이게 대한 전망이 궁금하세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가격은 오를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바로 앞쪽에 이게 네네. 이 동북선 지하철 역세권이 생기죠. 예, 예. 그것도 바로 우리 집 앞으로 예, 그렇죠. 초역세권 아파트예요. 말 그대로. 예. 이제 예. 지금 개통이 되는 시기까지는 좀 남았죠. 뭐 24년 네. 목표인데 뭐 26년도를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네네. 25, 26년도 사이에는 아마 개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그 기간까지는 이제 시간이 남았지만 만약에 개통이 되면 초역세권이 돼요. 지금도 네. 미아 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4호선을 네네. 그래 되면 4호선과 동북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우리 아파트가. 네네. 이런 역세권 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가격을 네. 올릴 수 있는 장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43평에 거주 중이시잖아요. 네네. 40평대가 이 지역에서 세대수가 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죠. 네네.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좀 낮은,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가 될 거예요. 아마 예. 세대수가 적어서 표본 검사를 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전세 매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예. 내놓으면 바로 나갈 정도로 전세 매물은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만큼 거주하기 좋은 지역의 평형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아파트가 네. 다른 아파트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면 조금 부족한 거는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 아파트 주변 지역에 미아 기름 뉴타운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동북선 위쪽이 장인 뉴타운이잖아요. 예, 예. 장인 뉴타운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는 뉴타운들이 많이 형성돼 있거든요. 예. 그럼 뉴타운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재개발로 아파트 한 채만 짓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뭐 아파트 크게 단지 내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형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뉴타운이잖아요. 예, 예. 그럼 장인 뉴타운이나 미아 뉴타운, 기름 뉴타운은 우리 아파트 한 동, 두 동, 뭐 한 단지, 두 단지가 있는 가운 다른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 예. 지역에서 그럼 수요는 어디로 더 많이 갈까요? 뉴타운 쪽으로 많이 가겠죠. 훨씬 더 많이 가겠죠. 그만큼 네.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선택의 폭들이 아무리 지하철 역세권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게 뭐 지하철 동북선이라는 지하철이잖아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동북선만 움직이는 지하철이다 보니까 네. 강남으로 바로 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름폭을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내가 우리 아파트는 왜 이렇게 안 오르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네. 안 되는 아파트예요.
아, 예. 가격은 상승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예. 내가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좀 내가 아파트를 한번 갈아타 볼까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네. 주변 지역에 차라리 네. 지금 43평대면 네. 석계역이나 강운대역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 있죠? 네네.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에 30평대하고 가격이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네. 만약에 평수를 좀 줄여도 괜찮다라고 하면 이런 역세권 개발은 강원대 역세권 개발은 GTX가 개통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동북선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의 평수를 좀 양보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괜찮고 내가 네. 평수를 조금 넓은 걸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네. 아파트에서 동북선 개통까지는 기다리셔도 충분히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주변 뉴타운과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평형에 대한 조언 조금 드렸어요. 줄일 수 있다면 역세권 재개발하는 지역도 한번 함께 살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또 계획을 변경할 계획 생기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여러분 고민 내용 함께 나누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은 늘 언제나 짧게 좀 핵심만 전달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정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과 관련된 공급에 좀 속도를 내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빠르신 투자자분들은 벌써 재개발 투자에 시작을 하고 공부도 하시고 이미 임장을 다니신다고 하던데 아직 이 투자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김필준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이번 시간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정준호 이사와 함께 할 텐데요. 이사님 어떤 문자들이 좀 들어왔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준호 이사입니다.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 밀락청구 1차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밀락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앞으로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밀락은 지금 1지구, 2지구가 나눠져 있는데요. 밀락 1지구 같은 경우가 좀 교통 편의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밀락 2지구 대비 교통 편의성도 좋지만 가격은 아직 낮습니다. 이유는 밀락 2지구는 신축 위주로 되어 있고요. 밀락 1지구는 구축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밀락 1지구 쪽으로 7호선이 연장이 되게 되면 아마 이 가격 차이 갭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밀락 1지구에 있는 지금 밀락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괜찮으니까요. 계속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편택시 소사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수하시려는 의도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투자의 목적이시라면 매수를 좀 비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투자의 그 중점적인 곳이 이제 평택 항지역이나 아니면 평택역에 평택 지제역 쪽 그쪽 근처에 투자들이 개발 계획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면 솔직히 조금 평택 지역의 투자로서는 제가 조금 비추천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현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좀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좀 상당히 멀리 있다 보니까 개발 계획이 다 완공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개발 효과, 혜택 같은 것들이 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라면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신한약소 아파트 보유 중인데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일단 계속 보유하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약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2호선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학군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고 생활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목동 경전철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게 인접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전철이 들어서면 교통 편의성이 한층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예비 안전진단을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재건축 부분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재건축뿐만 아니고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재건축이 추진이 되게 되면 바로 인접 지역인 이쪽으로 몰려들 수 있는 매매 수요라든가 임차 수요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향후 전망은 상당히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1차 보유 중인데 매도하고 갈아타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보유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곳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 지금 개발 계획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잠실 운동장 쪽하고요, 잠실역 쪽,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가락시장역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 가락시장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입지 요건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향후 이쪽 지역의 개발 계획들이 계속 꾸준히 잡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설이라든가 인프라들이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갈아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갈아타시게 되면 상급지로 가시기에는 주변 지역의 상급지로 가시기에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우실 거고요. 안 그러면 또 재건축이 뭐 예정된 그런 아파트 정도로 갈아타 보실 만한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추가적인 뭐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새로운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 시세로 한 1억 이상의 가격이 또 들어갈 겁니다.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저는 지금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가 향후에 이쪽에 또 개발 계획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또 지켜보심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향촌 휴면시야 2단지 매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하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적절한 시기를 봐서 갈아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촌 휴면시야 같은 경우는 만수역하고 거리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편의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더군다나 위치가 좀 약 언덕 위쪽으로 위치가 돼 있다 보니까 주변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 만수역에 만수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재개발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개발이 돼서 만수역 인근 지역으로 대규모의 그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 편의성이나 생활 편의성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은 만수역 인근 쪽으로 아마 모든 수요들이 몰려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수역 쪽에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 쪽 개발 계획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한번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갈아타기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5에 4 투룸 다세주택 월세 주고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뭐 지도상에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는데 마장동 일대가 지금 마장역 같은 경우가 지금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마장역 쪽하고 또 광신리 쪽에 바로 근처에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계심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들의 개발 계획이나 여러 가지들을 봐서 지금 뭐 원룸 월세를 투룸 월세를 주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고 임대 수요가 또 꾸준히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계속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니까요. 수익성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마장동 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독주택 남양주시 금곡동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투자의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은 크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향후 갖고 계실 때 지금 뭐 새로운 신축 단독주택이면 상관없는데 구축 단독주택이시라면 보유하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단독주택에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는 아마 재개발이나 주변 지역에 뭐 큰 투자처, 큰 개발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솔직히 금곡동 지역에 지금 크게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어떤 목적에서 투자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파악하셔갖고 좀 그걸 다시 한번 그 주변에 임장을 가보신다든가 여러 가지 한번 정보들을 한번 봐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자 더 많이 보내주시고요.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보내주신 분들 해결을 좀 해드렸습니다. 샵 3989번으로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 시간 닿는 한 계속해서 많은 도움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신 우리 전화 상담 시청자분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1호선 개봉역 옆에 3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향후에
전망이라든지 뭐 보유하는 게 좋은 건지 네. 그거 좀 알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이 개봉역 근처의 3호 아파트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임대를 좀 전- 주셨고 네네. 1세대 1주택이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1가구 2주택이에요. 2주택. 그러면 2주택 외에는 또 하나는 자가 거주하시는 주택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약간 투자 목적이 조금 더 큰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예. 개봉역 앞에 3호 아파트 계속 가져갈 만한 투자 가치 있는 건지 네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요거 3호 아파트는 투자용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약 2년 됐어요. 2년 정도 되셨어요? 네. 2년 전 매수했고 결국 매수 목적이 투자 목적인데 2년 전이면 지금 가격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그쵸?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주택이면 이제 세부담도 있을 건데 네. 여기에 대한 전망과 어떻게 조치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지금 우리 아파트가 369세대고 2개 동이에요. 네. 우리 아파트가 다르게 개봉역 초역세권 아파트예요, 진짜. 정말. 예, 100m 옆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아마 전세 매물은 없어요. 네. 전세 매물 나오기가 아예 무서워요. 없는데 네. 네. 뭐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거래량도 적어서 매매 네. 물량도 거의 없어요. 그만큼 예.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인데요. 아, 근데 예. 우리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네. 주변에 뭔가 다른 무엇이 생겨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무엇인가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당장 그런 게 없어요. 아, 당장은. 거기 코스코가 개장하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라고 하면 호재라고 하면 우리 개봉역 앞으로 지하철이 뭐 추가 들어서면 2호선 2개 노선이 되는 더블 역세권이 되는 부분. 근데 그 네. 부분은 기간적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동 구치소 자리에 지금 뭐 코스트코라든지 우리 이렇게 많은 게 생기잖아요. 영등포 네. 스퀘어 영등포에 있는 쇼핑몰보다 더 큰 것들이 생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 건데 이 부분은 네. 투자자라든지 투자자가 접근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 이유는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거는 실수요자들을 주변 주민들한테 편리한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힘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 예. 지금. 그래서 지금 투자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매도를 하셔도 세 부담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세 부담 때문에 또 부담이 많으실 거예요. 오른 만큼. 네. 근데 앞으로 이 아파트는 전세라든지 매매에 대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세 부담 완화라든지 이런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현재요? 하지만 이거 길게 가져갈 물건은 아니에요. 아파트는. 아, 예. 투자로 이제 수익을 보고 이제 매도를 하고 차라리 네. 이 같은 가격에 아니면 조금 더 뭐 금액적으로 조금 더 보태셔 갖고 뭐 신길동이라든지 구로동에 재건축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아파트 20평대로 가시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요, 지금. 아, 지금 32평이 소유하고 있어요. 32평. 그러면 네. 20평대로 가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근데 예. 그쪽은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구로라는 지역이라든지 신길동이라든지 신길역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봉동보다는 그래서 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은 그쪽이 좀 커요. 근데 지금은 매도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은 당분간 좀 더 보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선 이후까지는 조금 더 보유 대책을 세우시면서 조금 더 가져가시되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부동산은 아니다 조언 드렸으니까 장기 계획은 조금 수정해 보셔야겠네요. 다음 투자처 결정되시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저기 해놨는데요. 네, 다시 한번 거기 말씀 주세요. 예, 네. 아파트 네.
서울대 있고 이편한 세상인데요. 네. 예, 물건지는 이제 거기 봉천동이라고 네. 거기 있고 그걸 팔아서 저기 강동구 네. 고독 거기 아이파크나 네. 고독 그라시움 그쪽에나 네. 어떨까 하고 팔아서 옮기면 여기 있는 게 더 나은지 글로 회사 가는 가는 게 게 나은지 그래서 네.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보유하시는 건 관악구 봉천동의 이편한 예, 예.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인데 이걸 네. 좀 팔아서 강동구 고덕 쪽으로 네. 아이파크나 그라시움으로 좀 갈아타게 해보면 어떨까 말씀 주셨어요. 네, 예. 그러면 네. 지금 봉천동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사까지 좀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예, 모자려면 네. 또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들어갔던지 그러려고요. 그러면 거주 문제는 다른 데서 좀 해결이 가능하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감안해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 입구에는 몇 평이에요? 25평 했어요. 25평? 네, 25평을 보유 중인데 네. 고덕 아이파크나 뭐 그라시움 쪽으로 갈아타기 어떤지 네, 예.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예. 가격 상승을 바라시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 더 많이 오를까 이거잖아요. 예, 예. 갈아타는 게 맞아요. 네, 우리 관악구 이편한에서 서울대 입구 같은 경우는 네. 신규 아파트니까 관악구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이거는 입지가 좋아서 그리고 이 아파트가 너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른 건 아니에요. 예.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주변 지역에 네. 아파트가 아니에요. 다 뭐예요? 단독 다세대 주택이 막 몰려 있죠. 네, 맞아요. 그만큼 입지가 좋아서 오른 건 아니에요. 예, 예. 관악구 전체에 새 아파트가 거의 없죠. 우리 아파트가 거의 최초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네, 없어요. 거의 그쪽에. 없어요. 없다 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막 올랐어요. 새 아파트 치고 네. 너무 싸니까. 예. 근데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됐잖아요. 지금 예. 25평이 아마 11억 정도 할 거예요. 맞죠? 예, 예. 거기도 이제 그게 11억 다 정도 하는데. 꼭대기는 좀 예. 싸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11억 정도 아마 평균적으로 한 11억 정도 하는데 네, 예. 우리 아파트가 더 올라서 예. 12억, 13억, 14억이 간다고 하면 네. 마포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이런 네. 지역의 아파트하고 가격이 비슷해지면 네. 그 아파트로 가기지 관악 이편한 세상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만큼 가격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이파크로 가면 네. 아이파크나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네. 우리 호재들 개발 호재나 주변 환경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죠. 예, 예.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다 수요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따른 주변 환경 인프라가 좋아요. 사람 살기가 네. 훨씬 더. 그리고 두 번째는 9호선 연장선이라는 또 호재가 있어요. 9호선이라는. 글쎄요. 방송에서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비즈밸리라고 업무지구도 생긴대요. 업무타운. 네, 네. 예, 예. 그리고 우리 강남 접근성도 훨씬 더 좋은 지역에 우리 네. 송파구 또 인접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를 우리 강남 4구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가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서 강남 4구의 이미지가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가격을 바라본다면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근데 자금적으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금적으로는 좀 더 보태셔야 될 거예요. 예, 예. 그 계획은 잘 세워보시고 뭐 네. 15억 넘어 대출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은 대출에 네. 대한 제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금 계획 잘 세워보시고 자금적으로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하면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이동하는 것 찬성 의견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자금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고양시
네. 일산 네. 주엽동에 있는 그 문촌 네. 부영 아파트거든요. 네. 예. 15단지 부영 아파트인데 평수는 작아요. 40.2평방미터인데 네. 예, 작은데 그거를 팔아야 될지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네, 좀 알겠습니다. 알고 싶고. 예, 네, 예. 시청자님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세를 좀 주셨고 예, 주택은 지금 이거 현재는 세를 하나 보유하신 거예요? 예, 하나만 보유하고 있고요. 네. 예. 그거를 알겠습니다. 팔아서 이리 옮길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서울 시내 알겠습니다. 쪽으로 들어올까 네. 싶어서. 일산 주엽동에 예. 위치한 문촌 15단지 아파트 약 18평 정도 되는 예, 아파트를 예. 좀 정리하고 서울 쪽으로 갈아타게 할지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5단지 몇 고맙습니다. 평이에요? 그러니까 한 12평 좀 더 될까요? 그 음. 4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예. 16, 17평 아파트네요. 아마 그 정도 예, 될 그 것 정도 같아요. 돼요. 네. 작은 거예요. 네. 예. 작은 건데 이 아파트를 지금 한 채를 보유는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고요. 원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가 거기 근무를 하면서 전세금으로 산 거예요. 매수하신 한- 거예요? 예, 근데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매수하셨는데 직장 예. 그럼 10년 전보다는 가격이 최근에 이제 1년, 2년 사이에 최근에 가격이 많이 네.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앞으로 예. 더 많이 오를지 아니면 이걸 매도하고 서울 쪽으로 갈아타기를 할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예. 투자 목적이 강하다라고 하면 서울 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맞아요. 아, 예. 네, 서울 투자적으로 보면 예. 우리 17평형 같은 경우도 서울 예.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모아타운이나 뭐 신속통합 재개발이나 이런 재개발들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예. 이런 재개발 지역에 차라리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우리 어, 아파트도 분명히 호재를 가지고는 있어요. 우리 주염역 앞으로 예. 주염역 앞으로 지금 주염역 앞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뀔 거예요. 아, 지금 거기가 3호선이 더블 지나가잖아요. 예.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예. 4차 국토교통망에 의해서 아마 더블 역세권으로 바뀔 것 같고 아.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뭐 16단지나 이 주변 지역의 문촌마을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 아파트로 바꾸는 과정들을 겪어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해서 바꿔가는 거는 맞아요. 아, 예. 근데 전체적으로 세대가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사업성이 조금은 약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새 아파트가 되면 주변 네. 아파트하고 가격이 비교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서울이 비싸요? 일산이 비싸요? 서울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서울 지역의 개발로 이루어졌을 때 가격 투자 리스크 그러니까 투자의 간격은 훨씬 레버리지는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투자 목적이면 서울로 갈아타게 하는 게 맞고요. 내가 거주를 그러니까 자녀분이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뭐 거주하면서 리모델링 될 때까지 좀 더 보유하시면 좋은데 투자용이라고 하면 지금 수익 실현하고 매도하셔서 서울 지역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예, 그러면 거기가 지금 더블 역세권이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29년 됐거든요. 네. 아파트가.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사업이 좀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물어볼 말씀드린 거는 대로 예. 뭐 3익이라든지 U3익이라든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서 예,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되더라도 소형 평수에서 넓게 확대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예. 부분들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목적이 강하시다면 서울 쪽으로 이주하시는 거 다시 투자를 옮기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문자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 남아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안내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고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